안녕하세요, 김느킴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차량은 제가 당근마켓에서 한 190만 원 정도 주고 산 중고 스파크 수동 모델입니다. 먼저 이 차를 산 이유는 제가 막 짐을 막 싣고 다닐 수 있는, 막 쓸 수 있는 그런 차가 필요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벤츠 E클래스 같은 경우는 막 박스나 짐들을 막 싣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차량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짐들을 마음껏 실을 수 있는 진짜 막 타는 차, 그런 게 필요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예산을 한 200만 원 정도 잡고 모닝 밴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 2013년식, 12년식 이 정도 되는 모닝 밴이었는데, 이게 엔카에 한 200만 원 정도에 올라온 괜찮은 매물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걔를 사려고 이제 연락을 취해 봤는데, 아니 이 매도비가 한 40만 원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매도비 40만 원이 경차에 붙여질지는 몰랐었는데, 200만 원에서 40만 원이면 거의 5분의 1 가격이 추가가 되는 거잖아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 매물은 포기를 하고 당근마켓에서 개인 매물들을 보고 있었는데, 이 차가 마침 딱 나와가지고 제가 이 차를 바로 데려오게 되었었거든요. 지금은 이 차를 산 지 한 달 정도 지난 상황입니다. 오늘은 제가 190만 원에 산 중고 경차 스파크 과연 상태가 어떨지, 괜찮은지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차의 주행거리는 11만 5천 킬로 정도 됩니다. 좀 많이 뛴 상황이긴 하죠. 그리고 연식은 2013년이고요. 구매한 가격은 말씀드렸다시피 190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생각보다 이 외관이나 실내 상태가 나쁘지 않습니다. 11만 킬로를 탄 거의 10년이 넘은 그런 차임에도 불구하고 페인트 도장 상태도 그렇고 실내 시트도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요즘에 스파크 중고가 약간 인기가 많아서 그런지 제가 이 차를 예약을 하고 한 이틀 뒤에 찾아가서 바로 구매를 했었거든요. 매물이 등록되자마자 제가 바로 연락을 했고 약속을 잡고 한 이틀 뒤에 찾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연락들을 받았어가지고 그 전에 팔리지 않을까 약간 노심초사하기도 했었거든요. 이 차는 수동차인데 당근이나 개인 거래로 수동차를 살 때 약간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 차 매물을 가지고 계신 판매자분한테 연락을 할 때 막 무슨 옵션이 있느냐, 이게 잘 달리느냐 이런 거 물어보지 마시고, 제가 수동차를 너무 몰아보고 싶었거든요. 이 수동차 지금 상태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작하면 매우 좋거든요. 그러면 대부분의 수동차주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런 수동차를 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내가 수동을 너무 몰아보고 싶어서 연락을 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마치 대학교 후배한테 대해주듯이 막 하나하나 가르쳐 주기도 하고, 이때까지 이 차를 어떻게 관리를 했는지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하나하나 다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굉장히 감사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게, 이 차를 제가 예약을 하고 나서 그 중간에 차를 먼저 보러 오겠다고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이 매물이 이틀 3일 정도 만에 팔렸는데 대화 요청이 12개 정도 들어오고 찜이 한 31개 정도 들어왔었거든요. 그런데 그 판매자분이 제가 얘기했던 게 좀 마음에 들었었는지 그런 것들은 다 캔슬을 하고 저한테 차를 팔고 싶어 하셨거든요. 결국에 판매자분께서 이력 관련해서도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최종적으로 이 차를 킵해 줬다는 게 저는 굉장히 감사했었습니다. 특히 당근 같은 데서 중고차를 살 때, 좀 싼 차를 살 때는 무슨 옵션이 있느냐 혹은 차가 좋냐, 무엇을 관리했냐 이렇게 대뜸 물어보는 것보다는 차 상태가 좋으신 것 같다, 이 차에 대해 관심이 있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좀 더 그 판매자의 기분을 좀 더 좋게 만들어주고, 오히려 이제 제가 좀 더 받는 게 많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수동차 오너분들은 이렇게 수동차를 막 배우고 싶어 한다, 이런 사람을 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자기 차를 팔더라도 애정이 있었던 차량이다 보니까 이런 수동차를 갖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한테 좀 팔고 싶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솔직히 190만 원짜리 차에 옵션이 달려있으면 얼마나 달려있겠습니까? 이런 오래된 차들에는 그런 옵션들이 솔직히 있어도 거의 쓸모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 차는 작년 9월에 자동차 검사도 완료된 차량이고, 작년 겨울에 배터리 교환까지 된 차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고차 구매할 때 은근히 좀 중요한 요소거든요. 자동차 검사라는 게 몇만 원 들기도 하고, 생각보다 예약하고 가기가 굉장히 귀찮기 때문에 그게 돼 있는 차량이 좀 좋습니다. 옛날 차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배터리가 좀 조르거나 좀 딸필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런데 그런 것까지 바꿔뒀다는 거에서 일단 좀 일석이조였던 그런 차량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자세하게 이 차의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관에서 봤을 때 이 차에 약간 이상한 점이 하나 있거든요. 썬팅지 보시면은 이렇게 좀 울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여기 뒷모습 뿐만 아니라 옆 창문도 마찬가지고, 저 반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이쪽도 마찬가지죠. 이게 차주분한테 여쭤보니까 이 썬팅을
직접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썬팅지를 사가지고 직접 발랐는데 뭐 이렇게 뭐 기술자가 하신 게 아니다 보니까 이런 상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대단하신 분이죠. 좀 깔끔하게 타고 싶어가지고 이 썬팅 같은 경우는 추후에 제가 바꾸도록 할 겁니다. 하지만 그 부분을 제외하면 이렇게 뭐 간단한 스크래치 같은 거는 좀 있긴 한데 전체적인 상태가 굉장히 나쁘지 않았습니다. 10년이 지난 차량인데 외판에서 크게 뭐 닫혀 있거나 스크래치가 강하게 남아 있는 거는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 프론트 범퍼의 아래쪽 약간 끓긴 거, 뭐 이런 거. 차량의 연식을 생각했을 땐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죠. 은색 스파크가 이 색감이 나쁘지 않아요. 약간 벤츠 S클래스 보는 이 시대 쉐보레 차들은 약간 트림을 많이 넣어주죠. 이 차는 스파크 LS 스타라는 트림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이 휠이 좀 아쉽거든요. 생긴 게 조금 못생겼고 이런 뭐 부식도 좀 많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스파크 처리이 은근히 평이 좀 나쁘지 않은 그런 휠이거든요. 알로이 휠보다 오히려 가볍고 좀 성능이 나쁘지 않다라는 평이 좀 많았는데 그래도 일단 생긴 게 좀 못생겨가지고 저는 이 휠을 바꾸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스파크에 열광하고 있기 때문에 이 스파크 중고 휠이 요즘 좀 되게 희귀하거든요. 저도 14인치나 15인치 그런 휠을 좀 알아보고 있었는데 일단 굉장히 비싸기도 하고 매물이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C파츠라고 해가지고 그 쉐보레 부품들을 파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에는 이제 새 상품으로 제가 휠을 살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가격이 하나에 한 16만 원 정도 해요. 15인치 휠이 16만 원이면은 64만 원인데 네 짝을 바꾸는데 190만 원짜리 차에 64만 원을 투자하기는 조금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휠을 약간 싸제로 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그런 건 개인의 자유지만 제 입장에서는 저는 약간 이런 작은 차일수록 싸제 휠이 굉장히 안 어울린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약간 순정남이기 때문에 순정으로 좀 장착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차를 실제로 보면서 약간 반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 시트가 생각보다 굉장히 깔끔한 상태예요 지금. 물론 이런 패턴 자체는 굉장히 좀 올드한 소파의 느낌이 나는데 그래도 이게 화면상으로도 굉장히 깨끗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트에 얼룩이 많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전차주분께서는 이걸 직접 벗겨가지고 세탁을 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좀 깔끔하게 관리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시트 부분은 좀 나쁘지 않다. 굉장히 잘 관리된 그런 느낌입니다. 뒷자리 같은 경우도 거의 쓰지 않으셨기 때문에 상태는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약간 하나 아쉬운 게 있다면 이 차가 약간 냄새가 좀 있습니다. 조금 퀴퀴한 냄새가 좀 나거든요. 연식을 생각했을 때 오래됐으니까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특히 이런 시트 같은 게 다 직물이기 때문에 헤드라이닝도 좀 싸구려 직물이기 때문에 좀 습도가 많은 곳에 있었으면 곰팡이 같은 것들이 좀 생겼겠죠. 내부적으로 뭐 어쩔 수 없는 부분 같습니다. 그런 거는. 그리고 이 M300 스파크에 고질병 같은 부분이 실내에 하나 있거든요. 바로 이 기어봉이 약간 갈라지고 깨진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것도 여기 부분이 좀 갈라져 있죠. 갈라지고 깨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밑에 가죽 부분들도 굉장히 좀 이제 너덜너덜해져 가지고 이제 곧 생명을 마감할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이거를 알리에서 하나 구매를 해두긴 했거든요. 근데 얘가 교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걸 빼는 데 있어서도 장비도 필요하고 막 불로 지져가면서 빼야 되는 그런 뭐 단점이 있거든요. 물론 이런 걸 잘 하시는 분들은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얘기를 하시기도 하는데, 근데 이제 뭐 초보자분들께서 할 때는 거의 한 3-4시간 동안 이거 빼는 데만 했는데 안 되더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조만간 이건 제가 강력하게 다이다이를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순정 사이드 브레이크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예쁩니다. 스파크 순정이라고 하기에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이런 약간 퀄리티가 나쁘지 않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핸들도 약간 문제가 좀 있거든요. 지금 보면은 여기 이제 가죽 커버가 되어져 있는데 이 전차주분께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죽 커버를 좀 뜯고 써야겠다 생각했는데 이걸 막상 뜯어보니까 이쪽 안쪽이 약간 뭐 가루가 흘러내리더라고요. 부식이 좀 진행되고 있죠. 가루 같은 것들이 흘러내려요. 이거만 해도 가루가 지금 흘러내리죠. 이런 가루들. 이걸 벗기면은 훨씬 더 많은 가루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진짜 좀 고민 중입니다. 이게 만약에 가죽이었으면은 그냥 가죽을 다 떼고 교환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우레탄이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뭐 방법을 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추천해 주시면 좀 이것도 시공을 한번 해볼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이 계기판 같은 경우는 오토바이에서 볼 법한 간단하고 간략한 것만 보여주는 그런 계기판입니다. 보시면 이런 마감도 이게 약간 되게 싸구려 블랙 하이그로시 같은데 이 당시 마감이라고 쳤을 때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건 도어 트림도 이거는 좀 부식이긴 한데 나쁘지 않습니다. 컵홀더도 경차지만 2개
큼지막하게 하나 박혀 있고요. 수납 공간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기도 있고 도어 쪽에도 밑에 이쪽에 숨겨진 수납 공간도 있고 여기 손잡이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 차는 시동을 걸면 자동으로 라디오가 나오더라고요. 수동차다 보니까 타다 보면은 시동을 꺼트릴 때가 있잖아요. 수동차 초보의 입장에서는 뭐 어쩌다가 한 번씩, 특히 언덕길 같은 데서는 너무 좁은 길에서 주차를 하다가 1단과 후진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한 번씩 시동을 꺼트릴 때가 있는데, 다시 시동을 켜면 라디오가 같이 나와가지고 그 당황스러움이 2배가 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스파크 매뉴얼도 아직 살아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리모컨 키가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하나는 이런 쉐보레 마크가 있고 버튼이 있는 키가 있고, 하나는 그냥 열쇠 키만 있는 GM대우 로고가 그려져 있는 그런 열쇠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스파크 뒷자리는 제가 살면서 처음 앉아봤는데 생각보다 공간이 있습니다. 그쵸? 생각보다 공간이 있죠. 물론 이게 수동차를 운전할 때 약간 시트를 좀 당겨서 앉죠. 제가 키는 한 179, 180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키인데 이 정도로 다리가 안 닿는다는 거는 그리고 밑에 발 공간도 굉장히 좀 크거든요. 발도 싹 다 들어가고. 그래서 확실히 뒷자리가 나름 메리트 있는 그런 차량 같습니다. 경차가 생각보다 경고가 높기 때문에 보시면 머리 헤드룸 공간도 좀 많죠. 쾌적해요. 그래서 느낌은 쾌적하다고 느낍니다. 이 차에 4명씩 타고 다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출력은 안 나올 테지만. 그리고 바닥에 이렇게 귀엽게 컵홀더가 하나 더 있습니다. 상당히 귀엽네요. 트렁크 공간은 이 정도고요. 엄청 넓지는 않습니다. 트렁크를 쓸 때는 이렇게 이 뒷자리를 접어서 쓰는 게 좋겠죠. 일단 요거 헤드를 떼고, 얘를 그냥 접으면 이게 여기서 안 되거든요. 그냥 접으면 안 되죠. 이거를 이렇게 떼가지고 하면 여기 올라가고 이렇게 접는 겁니다. 트렁크 공간이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 녀석은 제가 구매한 지 한 달 정도 지났지만 아직 정비는 하나도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한 달 동안 타보고 어떤 상태인지 확인해보고 정비를 하려고 엔진 오일이나 이런 것들을 좀 사뒀거든요. 이제 얘네들을 가지고 조만간 정비를 할 생각입니다. 기본적인 것들을 좀 갈아줘야겠죠. 다음으로 이제 주행을 해볼 건데, 이 차량은 한 5만원 정도 주유하면은 만땅이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경제적인 그런 차입니다. 일단 주행하기 앞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 영상으로 스파크 주행 영상을 간단하게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느킴이었습니다.